화제의 인물을 집중 조명하면서 속까지 들여다보는 속 깊은 인터뷰. 이진동의 속터뷰. 누구냐 넌.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이슈 폭탄을 연이어 던지고 계시는 최재형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윤 대통령은 KBS와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문제를 정치 공작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저희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보도 또한 정치 공작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네. 디올백 수수 영상을 촬영하신 분이 또 목사님이시고 그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고발 사주 보도를 했던 내가 또 저희 뉴스버스인데 오늘 정치 공작으로 지목당한 두 장본이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정치 공작인지 아닌지 이 부분 뒷부분에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최근에 그 천공 국정농단 논란을 제기를 하셨었는데 그 본론에 앞서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디올백 수수 문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네. 최근에 최근에 또 천공의 국정농단 논란 이걸 야기할 수 있는 영상을 또 공개를 하셨습니다. 기자도 아니신데 자꾸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그 배경을 좀 알고 싶습니다. 뭐 기자 아니면 뭐 그런 일 해서는 안 됩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1차 접견하는 날 2시간 40분 동안 접견을 하고 작별 인사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저보고 목사님 제가 임기 5년 내에 반드시 통일시킬 거예요. 네. 라는 발언을 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네. 그 앞전에 물론 여러 이제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나눈 상태지만 일어날 때 그런 소리를 이제 귀결판으로 완성판으로 딱 이렇게 던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내가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이제 궁리를 하고 그걸 해법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2차 접견 때도 역시 북한 관련돼서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또 내가 남북 문제에 나설 거예요. 영부인이 남북 문제에 나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안보특보나 통일특보 남북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조언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누군가가 멘토링을 해주고 누군가가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천공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딱 글로. 그래서 이제 천공을 또 내가 만나게 된 거고 세 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씩 더 상세하게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배경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언들을 했는데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 배후에 누가 있냐.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했다. 이제 천공이 그 뒤에 보니까 천공인 것 같더라 해서 천공을 이제 세 차례 만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디올백을 건넨 시점이 그 영상을 촬영한 시점이 2022년 9월 13일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한 거는 2023년 12월이에요. 시차가 좀 있어요. 1년 3개월 그렇죠. 정도. 그리고 천공 영상 이것도 2022년 12월에 이게 촬영을 했는데 최근에 2월 8일 날 공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 시차가 있는데 이 시차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디올백 촬영 영상 파일을 1년 가까이 1년 3개월은 아니고요. 1년입니다. 딱 1년. 1년인데 제가 중국을 가기 전에 넘겨줬거든요. 이제 이명수 기자, 장인수 기자에게. 그랬는데 왜 쥐고 있었는가 하면 이게 뭐 나는 여기 정당에 가입을 한 사람도 아니니까 뭐 정치적 목적이 있고 총선에 뭐 총선 직전에 터뜨려서 뭐 표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집권 초기니까 내가 접견을 할 때가 취임한 지 그 다음 달이고 취임한 그 해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집권 초기에 이 사람들이 실수했겠지, 더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회를 더 준 거죠. 기회를 줬는데 그러나 이제 양평 고속도로 변경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정권은
자정 능력도 없고 네. 예, 수권 능력도 없고 갱신의 능력도 없고 네. 이거는 이제 심각하고 더 이상 이걸 방치했다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양평 고속도로 변경 사건도 알고 보니까 당선자 신분 시절에 모의가 돼서 그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 특혜 변경 의혹에 있어서도 조금 설전이 김건희 여사하고 있었네요. 카톡상이지만. 네네네. 네. 그게 근데- 추가 폭로 이외에 나간 게 또 네. 그게 근데 이제 있습니다. 아까 그 범죄적 행위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범죄적 행위로 규명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특혜 변경 의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이진동 기자님 검찰이 권력을 잡은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군인이 네. 집권을 하면 군사 정권이듯이 이건 네. 검찰 정권이잖아요.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네. 집권하고 있는데 네. 그게 뭐 의혹이라고 물론 이제 기자들은 어떤 뭐 팩트 체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네. 표현을 쓰지만 그건 뭐 네. 명확한 얘기가 이제 아니겠습니까? 확정적이고 확인된 사항과 조금 이제 네, 구분하고 네, 네. 이런 말씀을 그건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목사님이 일단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그런 그 뭔가 이게 바뀔 여지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공개하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 저는 그래도 이걸 공익 제보를 위해서 찍은 네. 건 사실이에요. 네. 예, 공익 제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파파라치 보상 제도가 있잖아요. 예, 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파파라치가 찍어서 관공서에 제출하면 보상받고 뭐 쓰레기 무단 투기 또 환경 오염하는 사람 난폭 운전자나 음주운전자들 파파라치가 찍어서 신고하면 보상금 나오는 것처럼 네, 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저는 그 대상이 영부인이라는 것 뿐이지 그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것 뿐이지 네. 제 앞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인사청탁을 하고 고급 핸드백을 받고 네. 고급 화장품을 받고 네. 저 외에도 뭐 은행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데 다음 대기자들이 줄을 서서 네. 선물을 들고 접견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찍어서 폭로한 건데 네. 그 공익제보죠. 그 공익제보. 내용은 이제 영상으로 이미 공개가 된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엊그저께 보면 그 천공 논란 영상이 공개된 게 2월 8일인데 네. 그날이 윤석열 대통령이 KBS하고 대담한 다음 네. 날이고 예. 또 설 연휴 시작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 것 같다라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예. 원래 이제 그 천공의 특집 방송이 나가기로 돼 있었어요. 네. 조만간. 그런데 이제 설날에 이제 우리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뭐 특별히 뭐 볼 게 없잖아요. 볼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엑기스를 좀 뽑아서 네. 천공이 발언한 것만 편집을 해서 네. 그대로 편집이 아니라 그대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네. 자막 서비스만 하고 나레이션이나 리포트가 없이 내보내 드렸던 거고 제가 뭐 앞뒤에 이제 오프닝 멘트나 파이널 멘트만 제가 한 거 외에는 네. 천공의 발언만 이제 보냈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이 큰 것 같아요. 네. 그 반향이 네. 너무 이제 예상했던 거였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네. 그리고 다 그동안에 1년 8개월 동안에 되어진 모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정책들이나 이런 게 다 천공발이었다라는 것이 연상된다. 이제 다 이렇게. 하나씩 내용을 네, 좀 이제 이따 그렇게 얘기들을 짚어보기로 합니다. 하고요. 예, 네. 물론 저도 천공이 이렇게까지 하는 뭐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서울의 소리에서 나갔는데 언더커버라는 이름을 달고 나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구나. 언더커버 하면 잠입 취재, 위장 취재 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거 한 번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뭐 후속작들도 천공 관련 금방 얘기하셨는데 또 숨겨진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숨겨진 건 없고요. 네. 예, 뭐 그냥 소소하게 네, 과연 천공이라는 인물이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국정에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쳤는지 그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네. 밝혀내고 또 실제로 대통령 부부와 천공이 어떤 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지금까지 관계가 형성되고 있나 네. 이제 추측이 아니라 추론이 아니라 네. 증거 이런 위주로 이제 취재해 왔던 거 그런 네. 거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다 그러니까 2022년 12월 무렵에 다 세 차례 만남이 거의 그 근방에 이루어졌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차례는 제가 미국을 들어가는 날, 공항에 가는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날, 네. 2022년 12월 14일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미국 갔다 와서 그 이듬해 2023년 3월 달이었고, 네. 3월은 서초동의 어느 커피숍, 지하 커피숍에서 이루어졌고, 또 한 번은 이제 5월, 네. 그해 5월 2달 있다가 5월 달에 천공 집무실에서, 용산 집무실에서 모두 세 차례, 한 번 만날 때마다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그럼 2023년 세 번째가 2023년 5월 집무실에서인데 2023년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이 딱 1년 됐을 때인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1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는 천공의 입을 통해서 뭐 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건가요? 네네. 이번에 나왔던 그 30분짜리 영상이 네. 두 가지가 다 믹스가 된 겁니다. 서초동에서 인터뷰한 거는 빠졌고 네. 영상물이 거의 좀 비슷할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2022년 12월 영상과 2023년 5월의 영상이 믹스가 된 겁니다. 네. 이번에 나온 거. 예. 보면은 막 제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게 막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거는 네. 시차가 있고 다른 날에 서로 인터뷰한 거기 때문에 그때 이게 짜깁기 되지는 않은 거죠. 짜깁기 된 건 전혀 그러니까 아닙니다. 토막을 그럼, 붙였지만 짜깁기 된 건 아니다. 왜 그거를 예. 이제 했는가 하면 천공이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도. 왜냐하면 저하고 3번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햇말 또 하고 네. 했던 말 또 하고 해가지고 네. 비슷한 거를 중복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총선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총선이. 네, 4월 네, 10일이고 네, 그런데 상당히 이게 공개가 됐을 때 정치적으로 약간 폭발성도 있는 것 같고 이슈 좀 상당히 민감한데 네네. 그 공개 시점 같은 경우는 총선을 지나서 공개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영상 편집 기술진들이 네. 얼마만큼 잘 하느냐. 그리고 저는 지금도 취재 중에 있습니다. 취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지금도 취재 중에 있고 며칠 전에도 우리 경호원하고 같이 온통 그냥 어느 특정 지역을 헤매고 막 그랬어요. 뭔가 네. 찾느라고. 네. 지금도 취재 중이고요. 네. 명절 기간에도 취재를 했어요. 네. 저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일정하고 관련 없이 전혀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이 이게 편집이 기술적으로나 뭐 이렇게 편집이 다 완료가 되면 바로 공개하신다.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보면 되는 그리고 건가요? 취재물까지 포함된 리포트와 취재물까지 이제 믹스가 된 그 이제 방송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설에 보여드린 거는 천공의 녹취만 딴 거기 때문에 쉽게 내보낼 수 있었던 거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당하고 상관없고 제가 이 활동하는 거는 우리 조국을 사랑한 거지 진영을 떠나서 네. 그리고 나는 정당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민주당, 공화당 당 적이 없고요. 네. 한국에서도 여기서 살았을 때도 나는 정당을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투표는 했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목회자로서 네. 통일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객관성 유지 이런 게 개인적인 성향은 진보 성향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제도권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홀로 외롭게 투쟁을 하는 거지 현 정권하고 네. 그냥 내가 뭐 어떤 더불어민주당을 등에 끼고 한다거나 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한다거나 특정한 통일운동단체를 끼고 한다거나 시민단체를 끼고 한다거나 서울의 소리를 끼고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총선을 겨냥해서 네. 터뜨렸다 이런 거는 전혀 저하고는 무관한 네. 지적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상 굉장히 민감하고 이게 총선에 가까울수록 유불리가 이제 정치 세력은 유불리를 따지잖아요. 근데 제 그래서 속셈에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이 질문을 속에도 한번 던졌어요. 사실은 이 패악한 정권 빨리 정권의 종말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나 이걸 의도적인 건 아니고 네. 이게 어떤 방송이 준비되는 대로 네. 다 이렇게 물 흐르는 대로 근데 할 겁니다. 나머지 뭐 세 차례 만났고 그 내용을 편집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곧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면 그냥 됩니까? 이미 보여준 거 이미 천공을 찍은 인터뷰 영상은 네. 그런 류의 것이에요. 맛보기로 보여드렸지만 거기에서 네. 뭐 이제 다른 화제와 주제를 다뤘을 뿐이지 특별한 건 없고 취재물을 이제 기대해 주셔도 좋죠. 취재물. 네, 그래서 아니 금방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앞에 지금 나온 건 맛보기 아니냐. 예. 그 진짜 숨은 보기, 숨어 있는 건 뭐냐 이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맛보기라는 용어를 쓰시네요. 그래서 네네. 그 미리 보기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미리 보기.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이나 설 이런 거는 시청자들한테 납득을 줄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한테. 네.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네. 확실한 것만 해야 되고 또 확실하다 해도 교차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간도 걸리고 네. 취재 활동도 해야 되고 제가 또 이런 걸 다른 분들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발품 팔아서 뛰고 또 제보자도 내가 캐서 제보자들이 무서워서 제보합니까? 네. 제보자들을 내가 찾아다니는 거야. 무슨 금은보화 캐듯이 네. 제보자 감 되는 사람을 찾아가고 구슬르고 또 사례도 해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고 그 뒤에 나올 얘기들이 네. 그 천공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만났고 네네. 그리고 어떤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고 예, 이 부분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다들 궁금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제가 어느 정도 맛배기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런 부분이야 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네. 않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 이제 천공 측과 김건희 측이 은밀하게 네. 주도 면밀하게 정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아주 사각지대에서 음성 지대에서 이런 일을 해오기 때문에 네. 그 꼬리를 잡기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되고 그 사람들이 뭐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들도 인지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 일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디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뭐가 이제 제일 궁금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진행되는 관계 속에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가 일단 됐어요. 천공 저 영상이.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끊을 수 없는 관계인가요? 이제 국민들이 끊을 수 없어요. 다 이렇게 보게 됐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이제는 공동 운명체가 돼버려 가지고 네. 뭐 내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멘트 네. 할 때 제가 네. 그 가스라이팅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도 하차가 안 돼. 네. 천공도 끊을 수 없고 대통령 부부도 끊을 수가 없고 서로가 끊을 수 없는 그런 네. 커넥션까지 카르텔이 형성됐고 네. 네. 잠시 활동을 자제하라, 뭐 언행을 조심하라라는 주의보를 주면 약간 좀 멈칫하는 정도는 있지만 천공도 네. 예, 속에서는 다 서로 서로 통하고 소통하고 있죠. 네. 이후에 그런 공개되는 영상에서는 그런 관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겠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아, 매우 네.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네. 나타나고 확실하게 이제 그게 네. 이제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 번씩 들어가 가지고 네. 그 저도 영상을 이제 8일 날 공개한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네. 보니까 천공이 하늘에 기도를 올려갖고 자신이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네. 그 영상 한번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나는 여기에 앉아서 여기에 기운을 잡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가 네, 그 하늘에 아버지께 올린 거예요. 이 대통령 직접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여기서 추gun을 딱 올리죠. 일할 사람 하나 보내라. 예. 그걸 이제 유튜브를 듣고 너무 좋아갖고 온 사람 중에서 내가 대통령 만드는 거지. 영상 보니까 그 유튜브 보고 이렇게 온 사람 중에서 대통령을 만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대면에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정도 도력이 있습니까? 저 클립이 9개 클립이 나왔거든요. 네. 그 영상이 우리가 네. 천공의 인터뷰 영상을 이제 주제별로 9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결론으로 내가 윤석열을 면접을 봤다. 네. 면접을 봤는데 이 사람이 합당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는 거지. 네. 하늘에 기도를 올렸는데 그 무거운 사람을 어떻게 올렸는가 몰라도 하늘에 기도를 올려서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네. 기도를 했고 윤석열은 그래서 내 제자다. 네. 제자다. 그리고 내 일을 수행할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런 국정 운영을 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네. 자기의 일을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의 종교적 비전과 네. 그 사람의 어떤 그 종교적 이상을 실현해 줄 사람으로서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런 발언들이 쭉 산재되어 있죠. 네. 다양한 그 각 장면마다 조금씩. 네. 천공의 종교적 이상이라면 뭡니까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만 이제 그 범위를 좁혀가자면 네. 용산 시대를 여는 거야. 네. 용산 시대. 용산 시대를 열은 다음에는 통일 시대를 여는 거고, 네. 통일 시대를 열은 다음에는 이제 세계화 시대를 열자, 국제화 시대에 진입하자 이런 건데 네. 사실은 이게 천공의 그 작품이 아닙니다. 이게 천공도 남의 어떤 종교적인 서적에서 이제 이걸 카피한 거예요. 네. 뭐 내가 여기서는 이제 밝힐 수는 없지만 무슨 녹 있잖아요. 책에 네. 정감록 네. 이런 것처럼 네. 그런 4글자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용산이 나옵니다. 앞으로 미래 용산이라는 데가 나와요. 네. 그런 책에. 네. 그걸 카피한 거고 네. 자기가 뭐 하늘에서 받은 것도 아니야 이게. 네. 그리고 뭐 이제 통일되는 해도 이 시기도 정해줬잖아요 저한테. 뭐 예. 그 영상에 예. 보면 2025년 가을로 이렇게 그것도 딱 찍어놓고 그런 있더라고요. 책에 나옵니다 우리. 네. 책에 나와요 시기가. 그래서 이제 본인 것도 아닌데 이제 통일 시대를 여는 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데 통일 시대를 다루기 전에 제가 이제 용산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용산을 봤을 때 굉장히 이 사람은 그 자기에게 이상향이고 성지고 영지인 거예요. 용산이라는 땅이 네. 천공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첫 대화를 나눴을 때가 이사 온 지가 10년 된 네. 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네. 2024년도니까 13년 전에 그 용산 대통령 청사에 있는 담벼락에 있는 오피스텔에 2개 층을 쓰면서 거기에 아지트를 틀은 겁니다. 본인의 네. 집무실로. 네. 그래서 창문을 열어보면 윤 대통령이 근무하는 대통령 청사는 용의 몸통이고 네. 자기가 있는 곳은 용의 꼬리 부분이고 네. 한남동 관저는 용의 머리 부분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남동 관저를 딱 지정을 해준 것도 거기가 용의 머리 부분이다. 네. 그리고 대통령 청사는 용의 몸통이다. 미군 부대. 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은 꼬리 부분이니까 꼬리가 먼저 왔으니까 몸통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네. 왜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말려갖고 이렇게 있나 보네요.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용산 시대를 네. 이렇게 열은 건데, 그러니까 네. 본인도 용용자를 좋아하니까 용인에서 살고, 네. 용산이 좋으니까 용산에 집무실을 두고, 네. 용용자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용산 시대를 이은 주역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천공은 천공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그렇죠. 네. 앞서 이제 저희 뉴스버스에서 2022년 9월로 기억이 되는데 네.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네. 예교 간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각 출발했는데 왜 지각 출발해서 조문이 불발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 알려진 것과 그 천공이 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발언이 있어서 그때 상관성을 가지고 미스터리다. 천공이 발언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 발언을 또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했죠. 네. 제가 뭐 대한민국 기자들이 다 궁금한 건 다 질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조문이 무슨 소용이 있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간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말은 조문을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우회적인 표현이지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자꾸 강조한 게 그겁니다. 딴 말은 안 하고 자꾸 장강서를 늘어놓는데 뭐냐면 상주로서 찰스 황태자가 주최한 각국 정상들 조문 외교의 정상들과 리셉션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연일. 네. 거기만 참석을 해라. 그것이 중요하다. 여왕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남기고 간 거는 살아있는 이 각 나라 정상들이 서로 악수하면서 그런 거를 남기고 간 거니까 네. 그런 것만 강조한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부속 건물에 그 여왕의 시신이 안치돼 가지고 관을 보자기에 덮어서 영국 시민들하고 각국 정상들이나 조문 외교 사절들이 줄을 서 가지고 거기를 관 앞에 이제 참배를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했거든요. 네.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차가 막혀서 그때 네. 대변인실에서 말한 것처럼 차가 막혀서 안 한 것도 아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 후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시간에 밥 먹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거기를 안 간 겁니다. 왜 안 갔느냐.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본인만의 독특한 상조에 관한 종교적 교리가 있어요. 장례식에 관한 것, 제사에 관한 것, 자기만의 규정이 있습니다. 네. 제사에 관한 것, 장례 문화에 관한 것. 네.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검은 옷 입고 가서 시신에 참배하면 뭐하냐? 귀신만 붙어오지. 뭐 이런 네. 이제 무슨 티가 묻어 온다고. 아니 뭐 그런 식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안 간 건 맞습니다. 네. 예, 그건 맞고요. 네. 그때 저희들이 이제 기사 쓸 때 보니까 애초 계획은 서울공항 출발이 오전 7시로 돼 있는데 예, 2시간 맞아요. 늦춰서 오전 9시에 출발함으로써 그 당시에 이제 뭐 차가 막혀가지고 못 갔다는 이유를 불발 이유로 됐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지각 출발 자체가 2시간 늦게 출발 일정을 늦춘 것 자체가 뭐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가다 보면 일찍 먼저 당도했으면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핑계거리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갔다 네, 그렇게 네.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걸 천공이 확인해 준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일하게 아마 확인해 준 부분일 겁니다. 네. 답변을 안 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 그 천공의 그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들었다. 이거는 증명할 수 아직 없는 거잖아요. 뭐 들어서 거기 그렇게 했다.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다 바로 네. 시행되잖아요. 네. 네, 바로. 예. 내 일을 아까 수행할 사람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뭐 네. 점지했다 이렇게 하는데 예, 예, 예. 천공의 일은 아까 그 용산시대 통일시대 이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세계화시대 자기만의 세계 그 네, 일을 그렇죠. 얘기하는 건가요? 본인만의 종교적 판타지, 종교적 교리를 수행할 사람으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뭐 통일시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영상 보면 통일을 뭐 본인이 또 설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언급이 됐지만 2025년 가을에 네. 통일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만나 보셨을 때 묘안이나 어떤 설계도 뭐 밑그림 이런 게 좀 보여주던가요? 뭐 이제 제가 물어봤죠. 궁금하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언제 할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무슨 남북 정상회담을 하냐. 네. 만나자마자 통일협정조 의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번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시죠. 예. 그러면 여기 좀 임기 5년 동안 윤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뭔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상회담 안 해요. 딱 그- 만날 때는 네. 통일 사인하러 만나요. 그렇게 좀 내 설계는 그래요. 선생님 내가 다 설계하고 있으니까 네, 예. 둘이서 딱 만날 때는 네네. 딱 만나가 그냥 사인하고 압수 딱 해야 돼. 끝이라는 말. 네? 그 전에 물밑 작업이 다 이루어져.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물밑 작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모르게 해요. 국민 모르게. 이거는. 세계 엄청난 이슈가 한 방에 그 역할을 예.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돼 있는 거예요. 설계 다 돼 있어. 하늘의 설계 다 돼가 있는데 무조건 돼요. 되고 네. 지금은 통일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조금은 너무 한탄하죠. 남북 관계가 너무 좀 팽팽해가지고 불안해요, 사실. 그때가 최고 좋은 적기예요.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며 선포를 해놨으니까 지금 아주 뭐 통일하기가 최고 좋은 환경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 통일되는 거죠. 이 영상 보면 정상회담 안 해도 된다. 네. 만날 때는 통일 사인하러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설마 윤 대통령이 아무리 아까 천공의 말대로 제자라 하더라도 이런 아무 말을 이렇게 이걸 갖다가 지금 수용을 하고 있을까요? 듣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감안해서 그걸 뭐라 할까요? 참작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게 놀라운 일인데요. 놀라운 일을 뭐 한두 건 지금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뭐 네. 북이 그렇게 이 남측에 그런 걸 호응해 줄 리도 없는 나라지만 만약에 그렇겠다 해도 국민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통일 담론. 통일 네. 담론이 있어서 국민들이 토론하고 또 국민 투표도 하고 국회의 동의와 합의의 절차도 거치고 이런 통일 헌법도 제정하고 이런 과정과 절차가 쭉 있는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무시하고 자고 일어나면 통일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처럼 네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국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리 스승과 제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국정 최고 책임자고 통일은 또 국민의 어떤 의사가 반영 없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천공이 반영을 그래 이제 천공식의 통일론, 윤석열식의 통일론으로 이제 그게 네. 집약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을 주장했잖아요. 네. 통일 대박의 이면에는 어떤 북진 통일,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또 이런 전략이 숨어져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 천공의 오다를 받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일 날 2월 5일 날이죠.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네, 겁니다. 네, 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네.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치렀어요. 자유북진 정책을 추진한다고 선포했어요. 자유북진 네. 정책. 뭐가 모순되는 발언 같은데 자유북진이다. 그러니까 자유자는 그냥 언제나 덩달아 따라오는 거고 네. 윤석열 입이나 뭐 내각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유가 늘 따라오잖아요. 자유. 네. 자유가 중요하지만 헌법의 가치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평등도 있잖아요. 네. 자유와 평등이 있는데 그것만 탁 핀세트로 뽑아내가지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모순이 있는 건데 아무튼 북한의 어떤 북진 정책, 적대 정책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가 하면 지금 현 정부의 통일부가 네. 적대적 교전국가로 설정을 했어요. 네. 국방부가 한 게 아니고요. 적대적 교전국가. 네. 그러니까 국방부가 한 게 아니고 통일부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걸 2월 5일 날 네.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이
곧 이런 것을 물밑작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년이잖아요. 네. 2025년이 내년이잖아요. 내년도 가을에 통일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뭔가 이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물밑적으로 내가 볼 때 네. 국정원에서도 국방부에서도 통일부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국방부나 국정원은 이제 어떤 뭐 안보상 이런 게 은폐가 되고 또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통일부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정책을 비공개할 수 없으니까 드러냈는데 드러낸 것만 해도 이런 식의 정책을 네. 이제 드러낸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천공의 2025년 통일론이나 아니면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주장이나 네. 또 만나자마자 통일협정 조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통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남과 북이 충분히 합의하고 또 서로 설전을 벌이면서 뭔가 합의하고 이런 합의체의 통일 방식이 아닌 거죠. 네. 매우 위험하고. 그렇죠. 네, 매우 위험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이 있잖아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 4대 강국의 역학적인 관계에서 뭔가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한 중국이나 러시아를 배제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서 뭔가 남한하고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주도하는 어떤 흡수 통일, 북진 통일. 그러니까 북진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다니까. 자유 북진 네. 정책을 추진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통일 방법이 아닌 겁니다. 이게 국민의 합의체 방법이 아닌 거죠. 아니 그런 방식으로 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안 없잖아요.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어떻게 얘기를 자고 하는데. 일어나는데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게 통일을 시키냐고. 아니 저는 너무 옳도당도 네네. 않아서 이런 얘기들을 네. 뭐 참작할 수나 있겠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서 참작을 여쭤보는 하고 거예요. 지금 정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김영호 장관이. 네? 북진 그다음 북을 네. 적대적 교정 국가로 하고 자유 북진 정책을 추진하고. 한번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남북 그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에 남북 관계 이 경색 국면을 지나서 경색 국면이 아닌 굉장히 일촉즉발의 긴장 국면이잖아요. 갈등 고조 국면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천공 얘기하고 조금 그런 천공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맞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소리는 생전 처음 들어본 거야. 내가 이 통일운동하는 이 10몇 년 동안. 네. 왜냐하면 목사님 같은 분이 많아야 통일된다는 말은 들었지 나 같은 사람이 많으면 통일이 안 된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나는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주장하고 평화 체제를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서로 남과 북이 민족 공존을 이루고 우리 힘으로 우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이런 네. 제 이제 그 저만의 그 강연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천공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초고속 열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려서 네. 충돌 직전에 스톱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스톱하기 직전에 카드를 제시하면 한쪽이 손을 들고 카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네. 거기에서 통일 방안이 나온다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난 정말 손에 들었던 커피잔을 내 던지고 싶었어요. 나 네. 진짜 이 인터뷰 언더커버 인터뷰만 아니라면 그것뿐이 아니라 뭐 말할 때마다 충격 그 자체라도 탄식 소리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발언들인 것 같아. 힘든 상황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나온다. 힘든 상황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는 서로 굉장히 그 엄청난 갈등이 고조되고 실을 보고 그런 상황에서 지칠 뭔가 대로 지치고 그렇죠. 제시안이 어마어마. 나온다 이런 얘기 같은데. 보세요. 예, 고속 열차가 충돌했든지 충돌 후에는 그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카드가 나오거나 충돌 직전에 위기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네. 상황에서 뭐가 이제 제시되고 뭔가 이제 뭐 딜을 한다는 건데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위험하죠. 매우 위험하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근데 지금 그게 천공에 그냥 잡설이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눈 뜨면 통일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그 통일이 어떤 통일이겠습니까? 눈 뜨면 통일인데 눈을 떠보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일본의 속국이 되어 있더라.
눈을 떠보니까 미국의 한 주가 돼 있더라. 그럴 수도 있는 통일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눈 뜨면 통일이 아니고 눈 뜨고 나니까 전쟁이 시작된 거고 눈 뜨고 나니까 일본이나 미국에 의해서 망해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건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핵심 브레인들이 천공의 아바타가 돼가지고 그 내각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집행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영호 같은 통일부 장관이 뉴라이트잖아요. 김영호 네. 장관이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뉴라이트 교수들의 모임 싱크탱크 간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한국에서 이런 역사 왜곡을 하고 일본을 두둔하는 역사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고 현장에서 또 김영호 같은 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니까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고 지금 이런 천공의 말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 대화 교류국 사무국 다 폐지해버리고 화해 네. 협력하는 거 다 폐지하고 수십 명을 자르고 이러고 이제 이거 보세요.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외교부나 국방부는 수시로 그 정책이 바뀔 수 있어요. 남북 관계나 네, 이제 네. 국제 정세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국시전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일부만큼은 절대 불면의 원칙이 뭐냐? 통일부는 어떤 상황이 돼도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주장하고 늘 만남과 소통을 강조하고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발표하고 시행하는 것이 통일부입니다. 그 통일 업무하라고 생긴 게 통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북 정책과 네. 통일 정책은 완전히 달라요. 네.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이 이원화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북 정책과 통일부 정책이 네. 하나가 일원화가 돼 버렸고 그 선두 주자가 통일부가 지금 네. 국방부 이상으로도 아주 살벌한 이 통일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정말로 천공 얘기를 윤 대통령이 지금 억셉트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요. 그리고 지금도 네. 뭐 이제 북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네. 굉장히 지금 북을 그냥 무시하고 네. 9.19 군사 합의도 파기하고 네. 이런 모든 게 결국은 천공의 오다를 수행하는 그런 하나의 정책인 거죠. 네, 받아들이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일부가 어떤 통일 업무보다는 대결적 업무 그러면요. 이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정황 증거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외에 예. 그렇다 그러면 그 뒤에 공개되는 영상에서 네. 이런 어떤 반증들, 이런 정황들을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보여지나요? 뭐 보여지겠죠. 뭐 제가 보여진다고 봐줘요. 나도 그렇습니까?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네. 저도 뭐 이제 우리 편집위원들한테 네, 한번 맡겼습니다. 좀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천공이 또 했던 얘기들이 인상적인 얘기들이 있는 게 뭐 네. 임기 말까지 끄떡없다. 중간에 대통령 무너질 것 같으면 대통령을 안 만들었다. 그 네. 자리에 버티기만 해라. 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 영상도 있는데 한번 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시죠. 네, 그럴까요? 네. 네. 근데 이 주말마다 이렇게 촛불 탄핵 집회 하잖아요. 정권 임기 말까지 무사하게 유지는 되나요? 끄떡 없을까요? 아, 뜨겁어요. 그거 뭐 이거 그거 한다고 해서 중간에 무너질 것 같으면 저 대통령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요. 근데 좀 세력들이 늘 이렇게 많이 촛불 세력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요. 언제까지도 소용없어요. 아 그런가요? 소용없어요. 이제 국민들이 깨고 있어가지고 소용없어. 너가 하면 할수록 너는 국민한테 얻어맞아요. 노동자 안에다가 지금 노동자들 요구를 딱 잡아갖고 그 안에다가 간첩들이 모시고 다 해갖고 작업 끝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 지금 그 가놈 그 데모하고 맨날 하는 게 지금 그 안에 전부 다 그 지령이 다 들어오거든. 그래 노동자들을 이용해갖고 그 지령에 따르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게. 여기 보면 그동안 역대 대통령 11명 중에 공부하고 나온 사람 분류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꼽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공부하고 나온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갑자기 이승만, 박정희 반열에 들어섰네요.
근데 사실은 네.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종교 이런 걸 떠나서 극우적인 성향의 사람이에요. 내용 보니까 네. 네. 극우 성향이다 보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굉장히 영웅시하는 그런 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외에는 대통령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네. 자기 제자 윤석열만큼은 그 자질이 되고 이미 네. 그런 자질을 이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나온 대통령, 진짜 대통령은 이 세 사람뿐이 없다. 이렇게 네. 단정져서 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예, 예. 그 윤석열 대통령 보면 네. 지금 지지율이 지금 30%대에서 그냥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네. 또 30% 밑으로도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마이 웨이거든요. 근데 이 천공 백 믿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거죠. 아, 이 진짜요? 사람은 저는 농담으로 말씀했는데 우리 저기 윤석열 목사님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윤 대통령은 것 같아요. 네. 나는 대통령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탄핵을 당해도 그만 안 당해도 그만 네. 나라가 망해도 그만 흥해도 그만 이런 대포예요. 이런 대포고 그러니까 천공은 너는 그 자리에 버티기만 해. 지키기만 해. 그러면 너 지키고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네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라고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네. 스승과 제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본인이 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제자로 여기고 있다. 네네. 그런데 윤 대통령도 스스로를 제자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다음번 영상이나 이런 데 좀 나옵니까? 뭐 그런 거는 나오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나 이제 자료 화면으로는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얘기는 천공의 일방적인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미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유세할 때 네. 언급했던 그런 영상 자료만 가지고도 네. 굉장히 많이 음. 우리가 잘려지고 편집돼서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의 천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고 그 외에도 또 그런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고 그럼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정액제로 4, 5년 동안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정액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유튜브 방송을 정법 듣다는 강연을 거죠. 하면은 입도비도 있고 월 회비도 있고 정액제 강연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4, 5년 동안 이제 들었고 엄마하고 제일 먼저 연락이 왔고 최은순하고 김건희가 제일 먼저 연락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만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와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고 네. 그런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 제자라고 말을 한 거는 그 내부 논리에 정확히 맞아요. 뭐냐면 천공이 정법을 듣고 지시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들어야 되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결과를 네. 볼 때 천공의 정법을 듣고 그 정법이라고 하는 강연 내용은 지시사항인 거예요. 그게 지시사항. 네. 그 나한테도 그런 워딩이 들어갑니다.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법 시대 강연을 통하면 그거를 받아서 이행한다라는 워딩이 있어요. 직접. 근데 혹시 저기 천공 얘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만날 기회도 있었고 카톡으로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소통할 기회도 있었고 그런데 실제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제가 네. 의도적으로 천공에게는 내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일절 얘기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한테도 내가 천공을 알고 있는 사이라고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게 깨지면은 서로가 조심하기 때문에 네. 지금의 결과물들이 없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천공하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들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대선 국면에서 나오고 엊그저께 또 공개가 되고 그러는데 뭐 어떤 경고를 받거나 아니면 반박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이 영상이
설날 특집으로 나간 30분 영상에 나간 이유가 네.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천공이 저렇게 혹세무민하고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저런 식의 발언을 한다면 벌써 무고죄나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했든지 네. 긴급체포를 했겠죠. 그동안 그런데 무응답, 그 다음에 은폐, 네. 그리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걸로 지금까지 이렇게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대통령실이 연관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지금 천공 논란이 나오면 대통령실은 거의 침묵하는 것 같아요. 네, 반응을 아예 안 하는 것 안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승찬 이제 그 김종대 의원 요 건에 네. 공간을 뭐 갖다 아까 머리에 해당되는 공간 관저에 들어갈 때 천공이 가봤냐 안 가봤냐 논란 이 말씀이신 거죠? 거기하고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네. 이 두 곳을 갔냐 안 갔냐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거만큼은 뭐 이제 고소고발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나머지 이제 멘토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반응을 보인 적이 없어요. 무대응과 네, 침묵과 네. 은폐에만 급급했다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팔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릴 대통령이 있습니까? 네. 예, 없죠.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노동자와 촛불 그 안에 간첩 지령이 다 들어와 있다 이런 취지로도 또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또한 국정 운영에 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신 건가요? 그냥 그 워딩 그거예요. 우리가 보여준 그거. 네. 이제 촛불 세력은 간첩들의 지시로 운영되는 거다. 네. 그리고 노동자 세력 안에 간첩들이 들어가 있다. 네. 그리고 광화문이나 시청의 촛불 세력들을 노동자 세력으로 알고 있더라고. 사실은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천공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고요. 민주노총이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걸로 천공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실제로는 민주노총 안 민주노총이 들어가죠. 가입 안 네.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천공은 말하기를 노동자 세력 안에 간첩이 있고 네. 그 간첩의 지령을 받고 또 그 노동자들은 그 지령을 받는 노동자들이 촛불 세력 안에 들어갔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 네. 아무튼 그거를 떠나서 노동자들은 무조건 간첩들이 조종하고 있고 촛불 집회도 간첩들이 조종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천공의 그 뜻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손을 보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굉장히 치밀합니다. 천공이요. 아. 허술하지가 않아요. 네. 비근한 예를 내가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중앙지검장 네. 들어보세요 잠깐. 네. 서울지검장일 때 윤석열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사실은 오래되진 않았어요. 중앙지검장일 때. 네. 네. 천공의 아이디어로 정법 신도들에게 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밀도록 국민청원을 조직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수천 명의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려가도록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니까 네. 윤석열하고 천공 관계가 유착이 더 깊어졌던 거예요. 이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천공이 네.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취재한 결과입니다. 천공 주변과 네. 다 거기 내부를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나갈 거에 맛보긴 거죠 지금. 네네네.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도 천공하고 윤석열이가 이 일주일에 두세 번 통화를 하고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했고 네.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났다고 최보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네. 그렇게 천공이 발표를 했어요. 제 예. 얘기가 아닙니다. 최보식과의 인터뷰 보면 네. 나와요. 그 내용, 네. 네, 그 내용 그래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조국을 임명할 때 그때도 작동이 됐죠. 천공이. 조국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압수색을 그러니까 해야 이제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그게 아닙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의 비위 사실을 내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수한 게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대통령에게 보고 후에 기소를 할지 아니면
검찰총장 직권으로 기소할지 네. 이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기소를 할지 아니면 그냥 자기 위치에서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그냥 기소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윤석열이가 천공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천공이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고 조언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그대로 밀어붙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천공이 잘못되면 끝까지 버텨보고 잘못되면 남자답게 사표 쓰고 검찰총장 사표 쓰고 미국으로 가라 이런 얘기까지도 해줬다는 내가 증언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으로 안 갔네요. 미국으로 안 가고 이제 부추겨서 네. 대통령 출마하라고 이제 했던 네.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건 대통령 되기 전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렇죠. 대통령 된 이후에는 얼마나 더 치밀하게 작동을 하겠냐고요.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거를 아까 목사님 말씀은 정법 강의를 아니, 통해 그러니까. 가지고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외에 이제 그거는 하나의 대외적인 코스프레인 거고 네. 대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표할 때는 드러날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탁구공 던지듯이 우리가 탁 치면 그쪽에서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의 이런 관계들을 미루어 봤을 때 대통령 된 이후에도 네. 충분히 그 이상으로 지금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면요. 네네네. 네. 이건 이제 추정이잖아요. 그죠? 추정인데 추정인 거죠, 지금. 뭐가 추정인 거? 그러니까 대통령 이후에 우리가 연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뭐 아니 뻔한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그 그건 얘기 뭐 천공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천공이 공개적으로 제 얘기는 뭐 하나요? 제 얘기는 예. 그 아까 대통령 취임 후에 1년 동안 그 천공을 만난 거잖아요.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그거는 뭐 자기들만의 루트가 있겠죠. 그런데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든 카톡으로 소통하든 전화로 소통하든 담벼락에서 메모지를 전달해가지고 휙 집어 던지든 네. 뭐 그다음에 이쪽에 천공 측의 사람과 저쪽 대통령실의 밀사들이 서로 네. 소통을 하든 자기들만의 방식은 있어요. 있겠죠. 그러나 그거야 네. 이제 밝혀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지금 1년 8개월 동안 5월 달 되면 2년째 아닙니까? 네. 정책이 대통령실과 우리 현재 윤석열 정부가 뜬금없는 정체불명의 정책들이 막 시행되는 거 있잖아요. 어? 네. 그런 걸 잘 보세요. 김포 서울시 편입, 네. 뭐 쓸데없이 무차별 해외 순방하는 거, 네. R&D 예산 삭감하는 거, 참사에 조문하지 않고 기존 레거시 이런 종교단체들만 찾아가서 그냥 조문하는 척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검은 리본 뒤집어서 거꾸로 이태원 참사 때 추도하는 거, 손에 임금왕자 새기는 거, 네. 재난복, 민방위복 그 하는 색상, 용산을 이전하는 거, 그 외에 뭐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것이 천막당사 친 것서부터 당사 앞에 네. 모든 것이 천공의 워딩이 관련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까? 네. 한두 개 정도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만 네. 어디까지 이게 돼야 국민들이 네.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네. 네. 그 나는 하나님의 일인 제자다. 네. 천공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나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아니 그 영상 하나님의 보니까 아들이다. 1인 제자다. 하나님의 일인 예. 제자다. 이런 아주 예. 황망스러운. 네. 근데 목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목사인데 하나님의 일인 제자라 그러면 뭐야? 나는 목사인데 거기가 제자면 누가 높은 거예요? 굉장히 아주 그 종교적으로 그 자기 신격화 망언을 많이 해요. 그 이제 신격화된 발언이기 때문에 내가 네. 몇 마디 예, 추가로 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법만이 종교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는 종교가 없다. 진리가 있어야 종교인데 정법만이 네. 진리고 종교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건 나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네, 내가 네.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천공의 얘기입니다. 나는 12,000년 전에 단군으로 태어나서 내가 천부경을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한 발언이 있어요. 좀 그렇습니다. 황당한 발언이니까 일단 예, 그런 넘어가고요. 네네네 그런 네.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넘어가고 그 네네. 부분은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KBS 대담하면서 아까 이제 저게 초반에 네네. 언급을 했는데 네. 이 디올백 수수 그 영상 공개된 영상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매끄럽지 못했다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사자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치 공작이라면 정치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정당을 가입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인들하고 연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흔한 내가 통일운동가지만 그 흔한 통일운동단체에도 가입이 안 됐습니다. 네. 6.15, 민하여, 범민련 이런 데도 난 가입이 안 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뭐하고 공작을 꾸밉니까? 네. 그런 공작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아니 저도 정치 공작으로 몰려봐서 알죠.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좀 재밌는 게 예, 예. 저는 이제 KBS 하여튼 약속 대담이다. 네, 예. 뭐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한 이후에는 뭐 약속되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 네, 대담은 예, 예. 약속 대담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앵커가 판을 깔아줬거든요. 그렇게 발언을 할 수 있게끔. 예. 네. 그래서 뭐 KBS에 대한 비난 여론도 세도했는데 네, 네. 참 뭐라 그럴까요? 예, 한 번만 제가 볼게요.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치 공작으로 바로 이어가서 이렇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또 없었어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이니 주가 조작 의혹이니 아까 금방 얘기했던 고발 사주 네. 부분이 본인이 검찰총장 할 때 유죄가 났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 사주 고발장을 만든 걸로 맞습니다. 이렇게 예. 지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KBS도 안 물어봤고 네, 네. 뭐 윤석열 대통령도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대통령실 홍보실이나 홍보수석실이나 뭐 대변인실 뭐 이런 직원들하고 KBS 측하고 얼마나 조율을 많이 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참모들이 김건희 여사와의 또 의견도 조율을 했을 텐데 저는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참모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과의 유감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예, 네. 끝까지 이걸 양보를 안 하고 포기를 네. 하진 않은 거죠. 그 부부싸움이 있었는지 KBS에서 물어봤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예.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부부싸움이 있었는지 부부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그래서 몰라요. 그 여부가 저는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봐요. 부부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부고 권력 그러니까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예, 부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성으로서 여자로서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는 건 맞아요. 내가 남자고 네. 사나이고 이 김건희 여자고 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케미는 맞아요. 여러 가지 네. 케미는 맞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검사 시절에 총장까지 이르게 된 것도 김건희 여사의 작용이 많이 된 것도 사실이고 네. 그 다음에 출마하게 된 배경, 계기 이것도 김건희 여사가 많이 입김을 작용했고 또 캠프를 차리고 출마해서 또 득표를 하고 당선이 되고 또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정을 이끄는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 얘기들은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 과정, 카톡 그리고 뭐 천공을 만나는 과정 이런 데서 이렇게 저한테 보면 그러잖아요. 내 카톡에도 네.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분의 김건희 여사의 어투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자기가 대통령으로 아는 거예요. 네. 후보자 시절에도 내가 후보니까라는 말 쓰고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히 그 사람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말은 썼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언어 실수나 그분의 습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국민의 심정을 알겠더라 이런 말 영상에 잡혔잖아요. 지난번. 네. 그런 것처럼 본인은 지금
형식적인 표면적인 대통령은 물론 윤석열이지만 그 모든 거는 내가 주관하고 내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은연중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카톡에도 대화 중에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통령이라고. 그냥 대통령 코스프레가 아니라 실제로 42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 또 안보실 직원들까지 500명의 대통령실 직원이 있거든요. 구조조정도 안 했어요. 청와대 시절보다 더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을 딱 김건희 여사의 네트워크로 형성된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게 집중화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대기 비서실장마저도 왕따를 당할 정도로 모든 게 다 이제 김건희 여사로 중심으로 작동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2부속실이 뭔 필요 있어요. 지금 그 대통령실 자체가 다 자기 사람이고 자기로 인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부부 관계입니다. 특이한 부부 관계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어떤 상하 관계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주종 관계라고도 말할 수 없고 하여튼 희한한 겁니다. 그럼 동반자예요? 동반자? 권력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권력 지분이요? 네. 권력 지분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여러 번 만났고 내가 볼 아까 때는 그런 표현을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의전적인 거는 다 해요. 의전적인 거 뭐 대통령으로서 국무회의를 주도하고 대통령으로 사인을 하고 대통령으로서 해외 순방 갈 때 그 역할은 하지만 그 배우는 김건희 여사가 다 주도하는 거예요. 다 주도하는 겁니다. 그럼 V1, V2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V1이 누굽니까? 목사님이 볼 때. V1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죠. 그렇습니까? 그건 조금도 과장된 게 아닙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이 건 지금 디올백 하고 나서 지금 수사 받고 계시잖아요. 그 어디서 고발을 했던가요? 뭐 한 열 몇 군데서 당하다 보니까 저는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아니 근데 이제 여쭤보는 거는 그 대통령실에서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한 다음에 고발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고발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이후에 고발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론을 탄압하는 방식이 정형화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고발 사주 때는 주가 조작을 제기했다는 언론이 대상이었고 고발 사주 저희 때는 고발 사주를 제기한 언론을 또 대상으로 지금 수사가 하고 있고 그 전부 다 그때는 그 고발 사주 고발장에 갔다 오면 그 이후에는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규정한 다음에 고발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고발이 이루어지면 검찰이 수사 들어가고 수사기관 수사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목사님 같은 경우 제3의 고발 사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그 보수 진영이나 친윤 언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측을 좀 옹호하는 언론들 그리고 대통령실 주변 등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 여당이나 이런 데 나오는 얘기가 뭐 목사도 아니다 심하게는 뭐 나쁜 놈 종북 목사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이 막 많아요.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목회와 공부, 신학 공부를 병행해서 현장 목회, 로컬 처치 목회, 선교 이런 데 주력해온 틀림없는 목사고 내가 어느 교단, 어느 노회 이런 걸 명시하면 거기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또 시달림을 당할 것 같아서 그것만 공개 안 하는 것뿐이지 저는 정상적으로 신학교 들어가서 BTH 신학 학사, 신학 MA 신학 문학사, MDV 신학 목회학 석사, 그다음에 THM 구약학으로 신학 석사, 신학 박사, 그다음에 풀로 신학교에서 선교 목회학 박사 이런 학위도 많이 가지고 있고 94년도에 목사 안수를 장로교에서 받았고 그랬는데 저보고 가짜 목사니 이단이니 사입이니 뭐 자칭 목사니 이렇게 떠들고 특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기하성이라고 있어요. 기하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네. 거기가 제일 먼저 나를 비난하는 성명 발표했어요.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네. 여의도 수목원교회 아시죠? 조영기 네. 목사가 있었던. 네. 거기서 왜 먼저 나를 가장 공격을 먼저 했느냐. 거기 김건희의 고모 김혜성 목사가 그 교단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전혀 다른 일고에 가치 없는 내용들이다. 네네네. 이렇게 정리를 그렇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법적인 거는 대응을 할 겁니다. 네. 예. 그 목사님 저 언더커버 이건 계속 하실 건가요?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여기 분들은 너무 이게 이 법적인 제재가 많으니까 할 네. 수도 없고 또 그만한 용기도 많이 필요할 거고 네. 그러나 저는 어차피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서 저는 네.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죽으면 죽이라는 심정이기 때문에 그냥 무모하리만큼 도전하는 거지. 저라고 겁이 없고 저라고 해서 뭐 가족이 없습니까? 일가 친척이 없고 딸린 식구가 없습니까? 네. 그럴지라도 저도 제가 속한 교단이 있고 또 제가 해온 일들이 있는데 얼마나 제가 신상이 털렸습니까? 네. 어? 아니 다른 뜻에서 물어본 게 네. 아니고요. 후속작이 많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후속작은 뭐 아무튼 필요하면 해야 될 것이고 네. 난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지. 네. 내가 뭐 이거 가지고 돈 벌려고 했습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했습니까? 네. 예. 하여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 주십시오. 네. 언제든지.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